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 모노 다이어트는 몸을 청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마음의 평안을 주는 생활 습관의 제일 원칙임을 실천으로 깨닫기 바란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범인이 독소고 이 독소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 시스템이라는 것,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이 림프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 시스템에 에너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몸을 청소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모노 다이어트라는 건데요. 모노 다이어트가 림프 시스템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림프 시스템은 림프액, 림프구, 림프 주머니 등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합심해서 쉬지 않고 우리 몸속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림프 시스템을 길이로 환산해 늘어놓으면 무려 16만 킬로미터를 초과하고 림프액은 몸에 있는 혈액의 3배나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숫자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림프 시스템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모노 다이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모노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루에서부터 몇 주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또는 주스만을 먹는 것이다. 반드시 요리하지 않은 신선한 것으로만 먹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의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모노 다이어트의 놀랄만한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보기를 들어보겠다. 1. 하루에서 3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만 먹는 것. 2. 3일에서 5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 3. 하루에서 일주일 또는 10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샐러드만 먹는 것.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과 주스를 원하는 스타일로 마음껏 먹는 것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할수록, 즉 당신이 자연 상태의 살아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림프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다.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가능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에 쓰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를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데 쓰고 재충전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목적은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불로 가열해서 요리한 음식에 비해 두 가지 더 장점이 많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아주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게 되면 많은 영양분이 제거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변한다. 이것은 꼭 명심해야 한다. 모든 동물 중에서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는 동물은 오직 호모 사피엔스뿐이다. 오직 인간만이 퇴행성 질병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유일한 동물이다.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사려 깊은 인간만이 요리를 허락했고 그로 인해 질병도 허락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모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림프 주머니가 크게 부어올라 완전히 비워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경우와 현재 암이 너무도 깊이 진행 중인 사람이다. 설사 모노 다이어트로 인해 효과를 보아온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급성인 경우는 제한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다. 기본 규칙만 지킨다면 횟수나 방법도 상관없고 특별히 처방된 식이요법도 있을 수 없다. 일주일 내내 주스만 마셔도 되고 과일만 먹어도 상관없다. 일주일에 하루씩만 그렇게 해도 된다. 한 달에 딱 3일씩 연속으로 채소와 과일만 먹어도 된다. 작가이자 유명한 강연가인 가브리엘 쿠센스 박사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주스를 먹는 모노 다이어트를 6개월 동안 실천하면 큰 효과를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은 치료 효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모노 다이어트는 짧은 기간 동안에 허약해진 소화 시스템에 휴식을 줍니다. 저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노 다이어트 기간 동안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소를 청소하는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면역체계에 활력을 주게 됩니다. 그 효과는 너무도 뚜렷하므로 당장 실천해도 좋다. 달력에 표시해 놓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 3일, 5일, 날짜를 표시해 놓으면 실천하기 편하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다면 바로 그날을 디데이로 삼아도 좋다. 모노 다이어트의 기간은 매우 유연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기간을 일단 정하게 되면 매우 엄격하게 실천할수록 효과는 배가 된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다. 사람들은 새로운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처벌을 받는 심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무장하기를 바란다. 모노 다이어트는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전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정기적인 활력제로 생각하라는 말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멀리 있던 애인을 만난다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 애인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더 즐겁지 않겠는가 말이다. 음식 습관을 바꾸어주는 모노 다이어트는 형벌이 아니라 해방이다. 질병 예방이라는 장기적인 선물과 함께 모노 다이어트가 주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선물은 활력 넘치는 에너지다. 당신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 활력은 당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넘쳐 흐를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체험하기만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첫사랑과 함께했던 해변에서의 3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당신이 만일 1년에 딱 3일만 실천했더라도 그 3일 동안에 쾌적했던 몸 상태를 마음속에서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첫사랑과의 3일처럼 언젠가 또 해보고 싶다는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형벌이 아니라 기쁨이다. 나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사후 처방에 초점을 맞추는 관습적인 의학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질병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모노 다이어트는 사전 예방의 주춧돌과 같다. 활력이 넘치는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 내가 건강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에 종사하는 동안 모노 다이어트는 나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처음 이것을 실천했을 때 나는 내 컨디션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순간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내 건강은 뚜렷하게 달라졌다. 나는 10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의 기간을 늘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빠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내 건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이 방법은 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나의 날씬한 몸과 꼿꼿한 허리를 지켜주고 있다. 모노 다이어트에 숨겨진 이론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 책은 몸속의 쓰레기와 독소를 청소해서 날씬하고 활력 있는 건강을 찾게 하기 위해서 써졌다. 몸을 청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하시라. 모노 다이어트가 그것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몸은 산속의 샘물처럼 깨끗해질 것이고 에너지는 폭포수처럼 넘칠 것이다. 진실은 그것이다. 에너지가 모든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은가? 우리 몸도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소화 시스템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소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화 시스템이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뽑아내고 그 영양분을 세포에 보내고 독소와 쓰레기를 배출해낸다. 또한 위, 장, 췌장, 간, 신장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필요한 성분을 혈관, 근육, 뼈 등에 보내는 역할도 한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화기관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당신이 뷔페에 가서 이 음식 저 음식을 우거우거 뱃속에 집어넣어 보시라. 산에 오르고 싶어지는가? 소파에 오르고 싶어지는가? 독소를 청소한 후 몸에 차고 넘치는 에너지를 경험한다면 소화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소화 과정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음식 배합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단백질 그룹이 있고 탄수화물 그룹이 있다.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모두 농축된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농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거의 없다. 단백질이 위에 들어가면 소화를 위해서 산성화된 소화액을 필요로 한다. 탄수화물이 위에 들어가면 알칼리성 소화액을 필요로 한다. 중고등학교에서 화학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눈치챘을 것이다. 산성 액체와 알칼리성 액체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 그들은 서로 중화된다. 예를 들어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을 경우, 생선과 밥을 함께 먹을 경우, 닭고기와 국수를 함께 먹을 경우 단백질과 탄수화물 음식은 서로 섞이게 되고 소화액도 중화된다. 고기만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감자만 소화시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것들을 중화시켜서 소화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말이다. 당신은 복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위산이 과다하게 나온다거나 위산이 역류했던 경험이 있는가? 속쓰림이나 가스가 찬 느낌을 받은 적은 있는가? 식사 후에 배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위에서 음식들이 효율적으로 소화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여러 색깔의 실들이 서로 엉켰을 때 풀어내기 힘든 것과 똑같다. 이 많은 종류의 음식들은 소화가 끝날 때까지 뱃속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하므로 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위와 같은 불쾌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화제는 타가메트와 잔탁이다. 둘 모두 위장병에 사용된다. 당신은 왜 미국인들이 매년 수십 수백만 달러를 소화제 구입에 쓰는지 알고 있는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윗속에 털어넣었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통과 소화불량 등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오랫동안 많은 양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에게 지금 그런 고통은 사라졌다. 물론 소화제도 필요가 없어졌다. 소화 시간을 줄이고 간결하게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섞어 먹지 않으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
어느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음식을 배합하는 원리는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음식 배합의 원리가 영양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에서 환자들은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많은 환자들을 괴롭히는 소화불량이라는 현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식으로 인해 혹사시킨 소화 시스템을 쉬게 하고 독소 배출을 쉽게 할 것이다. 증거를 원하시는가? 실천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일주일 정도 위에 언급한 대로 단백질 음식과 탄수화물 음식을 분리해서 먹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식사 후에 느끼는 더부룩함이 없어지고 소화제 없이도 속이 편하며 쉽게 대변을 볼 수 있다고 증거를 제시한 수천 수만의 친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화기관이 일을 덜하게 하는 것이다. 소화기관이 소화의 힘을 덜 소비하면 할수록 쓰레기 청소에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인다. 인체 시스템을 부드럽게 작동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속한다. 쓰레기가 몸속에서 완전히 청소되면 림프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소화기관이 일을 덜 함으로써 모노 다이어트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이론이 조금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TV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 스케줄. 나는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방법은 평생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며 주말에 쉬듯이 규칙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은 매주 일요일 대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6개월 혹은 1년마다 엔진 오일을 바꾸어 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몸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일 아닌가? 몸을 청소하는 것이 집안 청소나 엔진 오일 교환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몸이 깨끗해서 날씬하고 생생하다면 집안 청소나 엔진 오일 교환을 몇 번 미룬다고 무엇이 그리 대수란 말인가? 자, 그럼 어떤 방식의 모노 다이어트를 골라야 할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른다면 3일 이상 연속으로 실천해서 그 효과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딱 하루만 해보는 것도 좋다. 별로 힘들지 않다면 며칠 더 연장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몇 번 해보면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착시키기만 하면 좀 더 유연하게 변형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3가지 모노 다이어트는 명령이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보기에 불과하다. 하나씩 직접 실천해보고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로 요리하지 않은 음식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주스만 먹기. 하루 종일 배고플 때마다 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만 먹는 실천법이다. 나의 경우 아침에는 과일 주스를 마시고 다음엔 야채 주스를 마시고 저녁엔 과일 주스를 먹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당신이 섞어서 선택해도 상관없다. 하루 종일 과일 주스만 마셔도 좋고 하루 종일 야채 주스만 마셔도 좋고 아침, 점심, 저녁 골라가며 마셔도 좋다. 언제 어떻게 먹든 하루 종일 주스만 마신다면 상관없다. 한 번에 300에서 400ml를 2시간 간격으로 마시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것도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동안 오직 주스만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를 사용해서 만드는 주스를 소개한 책도 수없이 많다. 모두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 맛도 좋다. 나는 사과와 딸기를 섞어서 만든 주스를 가장 좋아한다.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 맛에 당신도 놀랄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스를 추천했고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과일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섞어 먹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채소는 과일과 함께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야채 주스는 성분이 좀 센 편이므로 과일과 섞을 때는 과일과 채소를 3대1로 섞으면 가장 좋다. 3일 동안 주스와 과일과 과일 스무디만 먹기. 이 방법은 하루 종일 주스만 먹기에 과일과 과일 스무디를 추가하는 실천법이다. 어떤 과일이든 반대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로 건조해서 이산화황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건포도나 대추같이 말린 과일도 상관없다. 말린 과일은 영양분이 지나치게 농축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스무디는 만들기가 아주 쉽다.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에 얼린 바나나 또는 얼린 과일을 집어넣으면 맛있는 스무디가 된다. 블루베리, 딸기, 복숭아, 바나나 등 얼린 과일을 주스에 넣기만 하면 된다.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음식만 먹기. 일주일 내내 자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실천법이다. 절대 불을 사용해 요리한 음식은 안 된다. 과일이나 채소를 원하는 만큼 먹어도 좋고 올리브 오일을 드레싱으로 약간 넣은 샐러드, 레몬 주스, 각종 허브를 시간과 양에 관계없이 먹어도 좋다. 다른 종류의 드레싱에 약간의 화학적 성분이 들어갔다 해도 그 정도는 관계없다. 지나치게 엄격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기 때문이다. 샐러드를 먹은 후 3시간 동안은 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를 먹지 말 것을 권할 뿐이다. 위 3가지 모노 다이어트는 하나의 보기에 불과할 뿐이다. 재료의 종류에도 상관없고 실천하는 기간도 당신에 달려있다. 1번을 실천해본 후에 며칠 지나서 2번을 실천해보고 며칠 후에 3번을 실천해보면 된다. 1번, 2번, 3번을 하루씩만 실천해도 관계없다. 과일, 채소 혹은 주스를 계속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모노 다이어트를 위한 15가지 조언. 조언 1.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시는 주스가 반드시 신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로 살균되어서도 안 되고 캔이나 병에 들어있는 주스도 안 된다. 정제된 주스는 절대 안 된다. 마트에서 파는 주스를 마시는 것은 모노 다이어트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된다. 요즘 주스어기는 어디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효율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주스어기의 가격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모든 집 거실에 TV가 놓여있듯이 주스어기도 그렇게 놓여있을 필요가 충분하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품이다. 주스어기가 없다면 꼭 구입하기 바란다. 조언 2. 주스를 마실 때 꿀꺽꿀꺽 한꺼번에 삼키지 말기 바란다.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듯 홀짝이듯이 마시라는 말이다. 조언 3.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빈속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아침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낮 시간이라도 속이 비어있을 때 먹어야 독소 청소 효과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다른 음식을 먹은 후 3시간 내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안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은 참으로 재미있는 음식이다. 다른 음식과는 달리 과일은 위에서 소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음식은 뱃속에서 소화되는데 3시간이 걸리지만 과일은 2-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과일 주스가 더 빨리 소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하다. 조언 4. 만일 당신이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장청소 음식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어본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갑자기 윗속으로 9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장청소 음식들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과일과 채소가 장을 청소한다면 장벽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씻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시라. 설사는 드물게 48시간 걸리기도 하지만 보통 24시간 내에 멈춘다. 우리 몸에 생긴 결과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조언5. 모노 다이어트 기간 동안 먹는 음식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답은 정반대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가 치솟을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모든 동물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조언 6. 한 번도 요리하지 않은 살아있는 음식을 일정 기간 동안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걱정은 배고프지 않을까요? 나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더 먹어라 고 알람이 울리는 것은 음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분의 문제라는 말이다. 우리의 현명한 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매일 저녁 남산만한 배를 부여잡고 부엌 찬장에 누워서 잠자는 스낵을 깨우고 냉장고의 아이스크림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이 원하는 영양분을 넘치도록 충족시켜준다. 당신은 자연에서 온 것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불을 가해서 효소를 파괴하지도 않았고 요리를 하면서 미네랄을 제거하지도 않았다. 살아있는 몸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니 원하는 명문대에 합격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는 것이다. 조언 7. 과일만 먹으면 당이 부족해서 저혈당증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자, 그렇다면 저혈당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다. 우리의 뇌는 혈류 속에 당이 충분한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한다. 무엇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뇌는 알람을 울린다. 초조감, 불편함, 게으름 등의 형태를 통해 알람을 울린다.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다른 성분보다 빨리 혈류 속으로 들어간다. 만일 당신이 저혈당증이 있다면 과일을 먹는 즉시 식욕조절 중추가 이 증상을 멈추게 할 것이다. 단언컨대 저혈당증에 과일보다 좋은 음식은 없다. 조언 8. 당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흰옷을 입은 악마다. 가공된 정제설탕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당의 형태는 과당인데 이것은 과일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함유되어 있다. 이 과당을 소화하는데 거의 힘들일 필요가 없고 즉시 효율적인 에너지로 전환된다. 우리 몸은 과당을 즉시 흡수해서 흡수되는 순간에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 전환된 포도당은 즉시 몸의 연료로 사용되며 미래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상의 모든 호모사피엔스가 이 자연 상태의 단맛을 좋아하도록 진화했다는 말이다. 조언 9. 모노 다이어트 기간에는 반드시 자연 상태에 요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견과류는 어떨까? 견과류가 자연 상태라면 허락한다.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견과류는 아주 농축된 음식이라서 과식하기 쉽다. 하루에 한 번이라면 아몬드의 경우 10개에서 12개 정도로 충분하다. 조언 10. 만일 당신이 일주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면 요리하지 않은 음식에 약간 요리한 음식을 추가하면서 길게 이어가고 싶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나물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 살짝 쪄낸 채소를 샐러드에 넣으면 장 청소에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포만감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채소는 무엇이라도 좋다. 조언 11. 이 정기적인 모노 다이어트는 당신의 몸을 완전히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 깨끗하고 맑은 음식을 먹는 동안 당신의 몸을 탁하게 하고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그래프가 항상 위로만 향하거나 아래로만 향하지 않듯이 몸이 완벽하게 개운해질 때도 있지만 때론 그저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체중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에너지는 상승할 것이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며 계속하고 싶은 생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조언 12. 5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할 경우 마지막 하루나 이틀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단식 후에 조절식을 먹듯이 해야 한다. 오래 굶었으므로 아주 가볍게 먹는 조절식처럼 아주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조언 13.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의 목적은 몸을 청소하는 일이다.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청소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독소들을 림프 주머니에 더 이상 오래 쌓아둘 필요가 없으므로 림프 시스템이 정화되고 질병은 도망간다. 이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생리 주기에 따라 매일매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 몸의 배출 주기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 8시간이다. 이 시간에 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세포에서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배출기관에 던져버리는 시간은 모두 이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금방 해답이 나온다. 당신이 진정으로 날씬한 몸에 맑은 피부, 그리고 질병 없는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침을 가볍게 먹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12시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12시까지 과일과 주스만 먹기를 부탁드린다. 과일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조언 14. 당신은 아마 이런 질문도 할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고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요? 만일 당신이 한 번도 단식이나 모노 다이어트와 같은 장 청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지 금방 깨닫게 될 것이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장하고 싶어질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하다가 조금씩 횟수와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식사에서도 림프 시스템을 혹사하고 장에 쓰레기를 구겨 넣는 무겁고 탁한 음식을 자꾸 피하게 될 것이다. 조언 15. 마지막 조언은 매우 중요하니 집중해 주기 바란다. 규칙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결국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 그러나 독소는 독극물이므로 그들이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그냥 도망치지 않는다. 약간 발악을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때때로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몸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노 다이어트를 멈추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 니코틴 중독자가 담배를 끊을 때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이치와 같다. 당신의 몸속에서 독극물이 빠져나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당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정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약간의 두통과 약간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몸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때론 심한 두통이 올 수도 있다. 피부가 심하게 간지러울 수도 있다. 그런 전조현상이 있다는 것은 몸이 청소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금방 멈추기 마련이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읽어드렸습니다. 모노 다이어트라는 게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어서 일주일에 딱 하루만 실천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